자, 이번 챕터는 14장 컨주게이션 화합물과 자외선 분광법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컨주게이션이라는 용어가 이제 하나 나왔죠. 이 컨주게이션이 가지고 있는 그 화합물만의 또 독특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UV 스펙트럼에 관련된 거 IR이라든지 질량 분석법에 대해서 앞에서 배웠죠. 이번에는 컨주게이션 화합물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자외선 분광법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외선 분광법의 이제 분석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컨주게이션 화합물들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화학종은 컨주게이션화 되어 있는 것이고 뒤에 있는 거는 컨주게이션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과연 앞에 거하고 뒤에 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보면 이중결합이 있는 것과 단일결합, 이중결합이 이렇게 하나 걸러 하나씩 돼 있으면 이걸 우리가 컨주게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중결합, 단일결합, 그리고 이중결합. 근데 여기 있는 거는 이중결합이 있고 단일결합,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있죠.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하나 걸러 하나씩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거는 컨주게이션화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4개가 있고 1번, 3번 자리에 이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1,3-뷰타다이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N이 이중결합이 다이만큼 2개만큼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컨주게이션 화합물이고 그다음에 1,4-펜타다인 5개짜리에서 이중결합이 2개 있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이거는 컨주게이션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번, 3번하고 1번, 4번의 요 두 화학종이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폴리 N의 구조를 보면 이쪽은 컨주게이션화 되어 있지 않죠. 근데 여기는 하나 걸러 하나씩 이렇게 나란히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자연계 내에서도 이렇게 컨주게이션화 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화합물들을 볼 수 있다는 일예로서 우리 교재에서도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나오는 내용은 이렇게 사이클로헥센 해서 고리 분자 안에 이중결합이 하나만 들어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NBS, 여러분들 NBS 기억납니까? 요게 이제 브롬의 소스예요. 순수한 브롬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하면서 반응 속도를 조금 조절할 수 있는 약간 마일드한 형태의 브롬 소스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을 시킨다는 거는 일종의 그 알릴자리 화합물이라고 해서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브롬이 첨가되기에 좋은 아주 적합한 그런 자리가 따로 있어요. 그 자리를 알릴 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릴 자리라는 거는 이제 여기 이중결합이 들어있는 바로 옆자리가 알릴 자리가 되죠. 여기에 수소가 떨어져 나가 대신에 브롬이 이렇게 치환되는 그런 반응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브롬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내가 아주 센 염기를 처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브롬 옆에 있었던 수소랑 여기 이제 수소들이 있겠죠. 근데 브롬 옆에 있는 수소, 이 수소가 아니고 옆에 있는 요 수소하고 떨어져 나가서 HBr이 나가는. 그래서 HBr 떨어져 나가고 나머지 이중결합이 하나 더 생성이 되게 돼요. 여기에서는 내가 이중결합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요걸 만들고 싶었지만 그 방법을 1단계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브롬을 오히려 더 넣은 다음에 브롬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HBr로 떨어뜨리게 되는 샌연기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제 맞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중결합을 보니까 옆자리에 원래 이중결합이 있었고 이거는 지금 새롭게 이중결합을 만든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의 관계가 하나 걸러 하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컨주게이션화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탈수 반응을 통해서도 또는 HBr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그 컨주게이션화 되어 있는 이런 컨주게이션 화합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내용에서도 또 보면 이번에는 수분을 떨어뜨려 나갔어요. 아까는 HBr을 떨어뜨렸는데 지금은 H2O 작은 분자를 떨어뜨려 나가서 이제 탈수시킨 거죠. 수분이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각각 2개의 NO 다이
N을 생성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 N 두 개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생성된 화합물 보니까 하나 걸러 하나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건 컨주게이션화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는 컨주게이션 화합물들의 종류가 뭐뭐 있는지 이렇게 소개를 해준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보면 아 이게 컨주게이션 화합물이 이런 애들이구나 이게 감이 잡히죠. 이제부터는 그러한 컨주게이션 화합물들의 특징에 대해서 아까 몇 가지 1,3 그 다이엔하고 그 다음에 1,4로 되어 있는 다이엔이 약간 그 성질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무슨 성질이 다르냐 보면 요거 1,4뷰타다이엔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전부 다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네요. 뷰테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뷰타다이엔에 있는 요 결합도 물론 단일 결합입니다. 그런데 이 탄소는 옆에 있는 그 이중결합의 영향을 받았고 얘도 역시 이중결합의 영향을 받아서 sp2 혼성을 하고 있으면서 양쪽에 가운데만 sp3 혼성을 하고 있는 그런 애매한 입장의 그 단일 결합이에요. 얘는 그냥 sp3, sp3, sp3 혼성하고 있는 상태에 껴있는 그런 단일 결합이죠. 그러니까 결합 길이를 지금 비교해 보니까 단일 결합으로만 순수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153pm, 그래서 153이라는 숫자를 보시고요. 여기 있는 147을 보세요. 그러면 아, 똑같은 단일 결합인 줄 알았더니 컨주게이션화 되어 있는 그 화학종들 사이에 들어있는 단일 결합 같은 경우에는 결합 길이가 상대적으로 더 짧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것들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수소화열에 의한 그 안정성으로도 비교를 해보겠지만 일단 이렇게 결합 길이 자체가 다르다는 거 이런 거는 또 문항으로도 많이 물어봅니다. 아, 단일 결합이 똑같은 단일 결합이 아니었구나. 요렇게 알켄에 지금 이중결합이 하나 있는 경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소를 첨가시켜서 환원을 시켰을 때 나오는 열, 수소화열을 이렇게 각각 분석을 해봤어요. 마이너스 126, 마이너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열을 방출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지 달린 경우에는 마이너스 119, 가지 달린 게 조금 에너지가 더 낮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있고 여기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얘는 하나, 둘, 셋, 넷, 5개짜리. 그래요. 요거랑 요거랑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이중결합이 똑같은 이중결합이기는 한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수소를 첨가시켜서 환원했을 경우에 이 수소와의 열 자체를 비교해 본다면 저렇게 떨어져 있는 애는 마이너스 253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방출했고 컨주게이션화 되어 있는 다이엔 같은 경우 하나 걸러 하나죠. 이중결합이 마이너스 236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방출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은 무슨 뜻이냐면 수소화열을 원래 출발점 지점이 더 낮기 때문에 누가 더 낮습니까? 다이엔 하고 있는 애가 더 낮죠. 그래서 이 출발점 지점이 에너지가 더 낮기 때문에 더 낮은 에너지, 수소화열을 더 적게 방출한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또 무슨 뜻이냐면 그래 수소화열이 더 낮구나 열을 조금 방출했네 그 말은 얘가 처음 출발 지점이 그냥 다이엔하고 다이엔이 있는 상태에서 이중결합 하나, 이중결합 이렇게 있는 애하고 그 다음에 좀 떨어져 있는 애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수소와 열 자체가 차이가 좀 나는 거야 라고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죠.